자,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도영씨 오늘 8월의 첫날인데 좀 기분 좋은 일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 왜요? 네.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켰는데 시장은. 근데 이제 사실 워낙 많이 더웠잖아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주, 그 다음에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께서 휴가를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맞아요. 시장이 좀 한산해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하지만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뭔가 계속 석연치 않은 뒤에 먹구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8월의 시작이 그렇게 싹 만족스럽게 시작은 저는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의 시장 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증시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는 그래도 기사들이 속속 올라왔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상승폭을 좀 더 키웠는데요. 6.7포인트 상승한 192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여전히 3조 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9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요, 오늘장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포인트 정도 밀려나면서 549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장중에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중국발의 이제 경제 지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귀에 귀딱지가 붙을 정도인데요.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경우에 상승과 확장 국면,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위축 국면을 얘기를 좀 하는데요. 네. 오늘 다행히 예상치가 49.8 정도로 예측치가 좀 있었는데 오늘 50.3으로 네, 상회했죠. 네, 상회하면서 이번에 급반등을 좀 연출을 하긴 했었지만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좀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관망세가 뚜렷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출연하신 분이 어떤 분들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만약 이분들이 시장에 대해 개별 종목 장세가 간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많은 거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대희 멘토 그리고 최명석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하, 이 두 분이 오셨군요. 네. 종목 오늘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자, 오늘장 파생의 생각을 해보고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뭔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또 내려오지도 맞아요. 않게끔 이렇게 막아내는 형국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느꼈는지 오늘장 확인 좀 해볼까요? 예, 뭐 오늘장 너무 긍정적으로 좀 예, 지수가 네. 좀 올라왔고 또 특징적인 거는 뭐 형만한 나우가 없다고 코스피는 잘 갔는데 코스닥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전일 코스닥이 잘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형과 아우가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서 서로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대부분의 업종이 또 상승을 했는데 경기 민감주도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뭐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다가요. 그 각종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예, 그 미국의 3대 이벤트죠. 3대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의 약세가 갑자기 외국인의 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이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요, 딱 한 업종만 올라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네. 업종이 하락이었고, 네. 운수 창고, 즉, STX 그룹주의 좀 강세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네. 다른 중공업종은 좀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운수 창고 업종, 그 업종 자체는 좀 지수가, 강보합 정도로 좀 시작해주면서 있었다가, 오후장에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하단 부분에서, 즉, 시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건 우리 정대희 멘토, 그리고 역시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는 긍정론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분, 2,000개 차트를 네. 또 다 돌리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준환 이장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장 또 종목 2,000개 또 다 돌려보고 오셨죠? 다 돌리고 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특징적이 있었다라면 좀 짚어주시죠. 오늘은 이제 시황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평범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국인과 기관, 연기국 쪽에서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거래소에서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오늘 종목 중에서 혹시 2,000개의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돌리다 보니까 네. 좀 특징적이 있다라든가 이런 건 좀 조심하자는 그런 종목군들 혹시 있었나요? 네, 오늘은 좀 보험주가 네. 원래 파월장은 이제 좀 그 하락세 또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네네. 약간 조정 장세인데 계절적 이제 보험 수가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험주가 상당히 강세일 때였고요.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 강한 상한가에 힘입었는데 오늘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약세였고 오늘은 좀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1920선에는 올라왔지만 네. 주도주도 없고 네. 또 모멘텀도 없고 수급 주체도 없어요. 네.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박스권 장세는 이어가더라도 네. 분명히 수익이 나오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장이 준비한 종목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벌써 예고를 좀 해주십니다. 네. 우리 이주남 이장님, 네. 최명석 멘토께서요. 종목별 장세로 갈 것이다. 집중을 해보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상당히 대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하루가 일부가 좀 있었어요. 특히나 네. 대형주. 특히나 오늘 음식료 관련돼서 위축이 많이 되고 있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네네. 자, 음식료가 주도주였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번 상반기까지. 네. 그런데 이제 음식료가 사실은 조금 위축되고 있어요. 예, 예. 오늘 CJ제일제당부터 위축되었거든요. 차트를 예. 통해서. 그리고 왜 그러는 겁니까? 없죠. 일단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거는 뭐 오너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좀 최근에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글로 네. 바꾸고요. 자, 보니까 오늘 자, 같은 경우에 매일유업, 음식료들이 그렇죠. 메일유업을 좀 보면요. 네. 오늘 좀 잘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같은 동종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네. 예,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좀 빠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기업의 리스크라는 거 좀. 말 맞고 탈마는 부분에 대해서 예. 대주주의 리스크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CJ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너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그 음식료업에 좀 리스크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업종들은 별 영향이 없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음식료 같은 건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네, 예. 좀 힘들더라도 계속 들고 가면 이 하반기 쪽에다 3분기와 4분기에 다시 주도나 또는 매수가 부근 이상으로 좀 수익 구간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십니까? 업종 예, 저는 일단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중국과 이제 유럽의 그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에도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보시면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뭐 남양유업을 제외한 뭐 메일유업이라든가 뭐 제닉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아용품 그리고 뭐 유아용품과 그리고 화장품 관련 이런 업종들과 또 유아용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발표된 그 중국의 PMI 지수가 또 양호하게 나왔고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소비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투심이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최명석 멘토는요, 매일매일 2,000개를 돌리고 오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종목 부분은 그 감이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식료 업종 앞으로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상승합니다. 네. 그럼 어떤 건가로요? 그러네요. 네. CJ 제일제당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이 최고가의 그 차트를 보시면 39만 원에서 지금 네. 현재 25만 원까지 한 40%가 손실이 나 있는데요. 네.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 한 달간 잘 조정을 하고 받치고 있어요. 현재 잘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61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럼 한 달 동안 보면 3주 내내 양봉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메일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그 신문 기사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로 나와 있고 제가 1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차트를 돌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그 방향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CJ 제일제당이든 멜리업이든 이 음식료 업종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음식료주 같은 경우 오늘 CJ제일제당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살짝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도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발휘됐지만 최명석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네.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미 벌써 바닥에서 조정을
이미 먼저 반영을 받은 것 같겠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우리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겠죠. 대주주 리스크겠죠. 정정합니다. 대주주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조금씩 호전 다시 한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반기에 음식료가 우상향으로 강하게 갔다라는 네. 그걸 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요.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시장의 애간장을 녹이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전략이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시장은 화답을 했고 미국의 2분기 GDP와 민간 고용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시장은 안심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정말 궁금하죠? 우리 멘토들의 시각은 어떨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중국의 7월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 상회는 물론 10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상회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중국 소비 관련주와 최근 시장을 핫하게 달군 섹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뭔가의 그 갈증을 내고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런 갈증들이 상당히 많았던 요소가 있었죠. 우리나라 급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급반등을 연출하고 네. 기술적 부분에서 이제 쉬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발 그리고 중국발의 영향들의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추가적인 부분. 오늘 아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네. 실업 청구 건수가 아마 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네. 미국에서 아무래도 고용 지표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중국에서 오늘 지표에서 이제 PMI 지수가 이제 50을 드디어 넘어섰다라는 것이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아요. 네. 좀 조정받았던 장세, 어제 마감 쪽에서의 하락 추세가 오전까지 이어졌고 급반등을 연출했는데, 네. 자, 중국 영향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승 추세 중국이어서 우리 계속 중국 대소비재나 네. 경제 기초 소재들 네. 갈 것으로 보십니까, 정대님? 네, 저는 일단 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거는 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유럽도요. PMI 지수가 2년 만에 50을 상회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가장 큰 수출량이죠. 즉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중국 또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즉 경기 회복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최명석 멘토. 네. 지난번에 그 FOMC 부분이나 벤 버냉키 같은 경우의 의견에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영향력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역시 이번에 큰 내용은 없었어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보는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조기 종료는 조금씩 좀 빨리 앞당겨질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미국 경기도 계속 좋아지려 보고요. 거기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계속 좋아진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하락 조정 추세였는데요. 지금 이제 7월 초부터 지금 7월 동안 상승 추세인데 8월 달도 상승 추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그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쭉 그 보유 종목이라든가 거기 지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적인 내용에서는 일단은 의장, 네. FOMC를 이끄는 대장이 이제 교체설 부분들 이번엔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고용지표에 이제 긍정 부분들,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 그러니까 선행적인 부분에 성장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것도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맞아야 될 조기 종료 부분은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이미 반영이 되었고 더 이상 영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정대희 멘토. 예. 하지만 미국이 기술적으로 현재 다우존스나 S&P 500의 지수의 위치를 보면 예.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미국장 조정에는 가장 궁금한 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달리는 말이 좀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어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조정은 없다. 좀 네.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요. 다들 좀 속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최명석 멘토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이번 주가 네. 미국은 거의 실적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네. 내일 정도면 거의 끝나는데 오늘 아마 지금 정유 관련된 주가 네. 주가에 보면 이제 강한 상승세를 이용해서 네. 실적이 마지막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끝나고 나면 미국 기술적으로 조정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미국은 이제 차트상 보면 횡보를 하면서 많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정대인 멘토처럼 똑같은 의견인데요. 한국은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한국은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올라가야 됩니다. 지수 그래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두 분 다 해외 증시의 선진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하나, but 한국 시장은 영향이 없다. 간단한 얘기거든요. 네. 이분들하고 보죠. 8월달 시장 간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섹터가 가는지, 어떤 업종이 가는지, 최명승 멘토 네. 어떤 거 토픽으로 보십니까? 업종으로. 저는 업종으로 봐서는 보험주가 간다고 봅니다. 네. 아하. 지금 경기도 불황이고 주식도 좀 불황인데 보험주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모두 정배로 일어났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차트를 네. 통해서. 차트를 보시면 네.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오늘 강세인 종목이 코리안인데요. 네네. 아, 재보험사요? 예. 네네. 코리안을 보면 네. 이제 정배를 만들고 모든 이평선을 한 번에 모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코리안이가 가장 이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메리츠화재가 있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M&A 시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두 달간 네. 횡보를 하고 있으나 계속 양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보시면 3일째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뭔가 모를 좋은 소식이 있나 봅니다. 네. 아, 뭔가 모를 뭔가 좋은 모를. 소식. 네. 굉장히 아, 예쁘네요. 진짜. 네. 이장님. 이 장은 좀 부드럽게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 네. 네, 동부화재도 보시면 그동안 횡보를 마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 달 내내 3개월 내내 그 하락을 했는데 네. 화재주들은 그렇게 하락을 안 했어요. 그렇네요, 네, 정말. 횡보하면서 있다가 오늘도 양봉 나왔네요. 네, 5월 20일, 60일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삼성화재가 있는데요. 네. 삼성화재. 네, 삼성화재도 정배열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이제 LI 손해보험도 있는데요. 모든 보험주가 정배열에서 강한 상승세로 모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네. 8월달은 좀 보험주가 강세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 보험주를 일단 탑으로 정해서 8월 달에 주도 섹터주로 한번 보고 있다라는 거 하나를 좀 읽어봤고요. 네. 그럼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IT 부품이요? 예, IT 부품과 운수 장비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최명선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주들도 좀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시장 컨센서스, 즉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들이 웃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관련 종목들이 자동차 사고, 즉 보험사라는 게 그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고, 그리고 그 가입자들한테 보험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 사고율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보험주도 같이 보시고요. 운수장비 그리고 IT 부품 다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대희 멘토. 탁 찍어서 IT 부품을 탑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네. 몇몇 종목들 보여주시면서 이런 종목 한 목표가 요 정도 보자. 그런 거 일단 있을까요? IT 부품주 하시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원익 IPS. 네. 예, 지금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주가가 지수와 함께 빠졌다가 지금 다시 잘 정고점 앞에 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수급을 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요. 자, 보시면 기관과 외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전고점 앞에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장비. 네네. 가장 큰 거는 또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를 좀 네네. 주가가 좀 빠지니까 네. 사람들이 좀 망설이시는데 저는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를 좀 예,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가격 매수로. 매력이 있다. 예. 좀 지금 보면 주가는 좀 하락의 그 추세대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저점을 좀 한 25,0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종목과, 그리고 운수장비 쪽은 당연히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차. 잠깐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운수장비 쪽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좀 기아차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은 충분히 7만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조정 구간에 단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대응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그 말은 빨간색 이쁜 뚱띵인 양봉자리, 혜선 씨가 그래요. 저는 네. 예, 얇죠? 맞습니다. 네. 네. 혜선 씨는 뚱띵이는 아니어갖고, 아무튼 네. 양봉이 나올 때 잡지 말고, 예. 양봉에 좀 늘린 목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명석 멘토. 네. 보험을 이제 탑픽으로 정했단 말이죠. 네네. 그 다음 부수적으로 분명하게 주도 업종들이 또다시 포진이 될 거거든요. 네네. 다음 업종은 어떤 거 보시나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한 우량주, 실적이 살아나는 그런 주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낙폭이 과대한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금융주, 또 증권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탑 종목들이 있으면 네.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죠. 예, 제가 그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네. GS 건설을 딱 말 많고 탈 많았던 GS 건설이요. 네. 하루 전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오늘 6%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주식을 보면은 주보로 봤을 때 13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지금 5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GS 건설에 많은 호재도 있고 해서 네. 이 주식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한 3만 2천 원인데 네. 한 4만 원까지 갈 수 있고요. 철강 업종은요? 철강업 쪽은 포스코가 좋습니다. 현재 네. 포스코가 이제 계속 상승 추세인데 철강업 쪽은 포스코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철 이런 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그다음에 금융주도 있지 않으셨나요? 금융주는 네. 이제 하나금융인데요. 하나금융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네네. 차트하는데 하나금융이라든가 네. KB금융 그런 우리금융주가 바닥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낙폭에 일단 대한 금융주를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네. 오늘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은 금융업종입니다. 네. 그 이유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결과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또한 그동안 유럽과 그리고 또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좀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금융주를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잡아볼게요. 네. 4대 금융주와 그다음에 지역 금융사 그리고 증권주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보험주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자, 우리 먼저 정대희 멘토하고 같이 예. 자, 4대 금융주에 보면서 이게 매력이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KB금융을 좀 먼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B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KB금융을 영자라서 잘 안 쳐지죠? 영자라서요. 네. 네. 잠시만요. KB금융. 나와 있는 대로 뭐 하나금융부터 보죠, 뭐 그러면.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한화금융 지주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왜 이렇게 못 가죠? 예, 지금 일단 뭐 한화 금융주 관련 종목들은요. 최근에 저금리에 따른 그런 마진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원래 금융주 관련 자체가 좀 부채 비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네. 것들은 원래 여러분들이 그 예탁자금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이 저축하는 것들은 다 부채 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보시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주가 올라가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실적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주가는 아마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을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거든요, 사실. 예. 4대 금융주 중에서. 네. 정대면 또 뭐 우리금융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금융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좀 네네. 지금 말을 좀 안 듣는데요.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이게 예. 바로. 그러면 일단은 최명석 멘토한테 예. 한번 넘어가 보죠. 최명석 멘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이제 뭐, 보험 쪽을 탑으로 좀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 자, 저희가 이제 정대희 멘토가 좀 준비하는 과정 동안, 네. 금융주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4대 금융주 같은 경우에, 네.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슈에도 다뤄왔으니까. 네. 하지만 해외 증시에선 상승이란 말이죠. 네. 우리나라로 따라갈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주식이 이제 시황이 올라가고 주식이 상승할 때는 금융주 또 건설주, 증권주가 가는데요. 트로피아로 간다는 예,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금융 지주 이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네네.
제 이장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명예까지 예. 겁니까? 이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명예가 있는 네, 이장. 그렇죠. 네. 실력도 뛰어나시고. 좀 레벨이 있는 이장입니다. 네. 보시면 3주 전에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은행주, 금융주 갑니다 하면서 KB금융, 우리금융 이렇게 4개 그 금융주를 했는데 네. 분명히 지금 보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KB금융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분명히 추천했는데 이것도 양봉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네. 그 차트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은행 차트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이 라인에 있는데 계속 상승 추세고요. 네.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네요. 그럼요. 은행들 4대 은행을 좀 보니까요. 예. 자, 지역금융으로 한번 넘어가 보군요. DGB 금융지주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 정도 수익이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북은행 그 JB금융지주도 한 지금 장중 12%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네. 금융주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겁먹지 마시고 뭐 건설주든 금융주든 증권주든 들고 계신 분은 꽉 잡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 금융업종, 이제 은행과 증권, 보험으로 나뉘는데 네. 두 분은 정확하게 지금 은행과 보험은 간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자, 이제 섹터 하나가 남았어요. 어떤 거였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업종에 증권 네. 업종을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좀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배당 자체도 이번에는 여력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자, 증권 업종을 금융 섹터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정대면 또 증권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취소 간다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뭐 경기 민감주니까 같이 갈 수는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증시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충분히 증권주도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국내 증시도 또 활발하게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명석 멘토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뭐 증권주들의 현 위치들 좀 파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우리나라 3대 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우증권을 보시면요, 현재 2달째 바닥을 잡아가며 21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차트 그림을 보시면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증권주는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한다면 치고 갈 만한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꽉 잡고 들고 가시고요. 네. 제 다음으로 포트에서 제외됐는데. 아. 네. 교체를 했죠. 이런 절묘한 타이밍. 또 네.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보시면 현재 2달 내내 바닥을 유지하면서 지지하면서 21선 위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바닥을 보시면 2달 연속 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빵 터지면 바로 날아가겠다 그런 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만 있다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증권도 보시면 2달 내내 똑같습니다. 현대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차트 모양이 다 비슷하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호재만 있으면 언제든지 상승 추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꽉 쥐고 계십시오. 언젠가 한번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네. 들어가도 될까요? 저 궁금하네요. 들어가셔야죠. 아. 돈 있으면 들어가셔야죠. 네. 돈 있으면 들어가라는 이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금융업종까지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뭐 주쌤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서 진행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토픽 종목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종부터 스타트합니다. 정대희 멘토, 건설업종에 나 이 종목만큼은 탑픽으로 무조건 매매 트레이딩 8월에 한번 하자. 저는 건설업종은 없습니다. 없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최명석 멘토는 저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요. 네, 네네. 저하고는 아무 인연은 없지만 이 주식이 벌써 15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왔다면 이건 귀신 네. 고칼 노릇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대기업의 그 위치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명예도 있는 건데요. 네. 지금 GS 건설을 살기 위해서 그 그룹 그 오너들이 많은 힘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제 최소한 4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주에서는 GS 건설을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짝 짚어봤던 부분이 있었죠. 네. 뭐 중공업의 낙폭과대 부분에서 네. 중공업도 올라왔고, 뭐 다양하게 뭐 언급들이 되면서 화학, 철강 같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잠깐 다루었던 건 이제 철강을 좀 다뤘거든요. 네. 철강에서 탑픽 종목은 이 두 분은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최명석 멘토.
저는 그냥 다 포스코로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밑에서 바닥을 잘 잡고 지금 상승 추세인데요. 네. 물론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철강조가 지금 다 상승 추세입니다. 네. 이제 대장이 포스코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로 밀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철강에서는 우리 이장님이 포스코를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정대희 멘토는 또 탑픽 종목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요. 철강에는 있으십니까? 예, 철강에 있었는데요. 네. 예, 최명수 멘토님께서 뭐 말한 포스코 때문에 아. 저는 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떤 최근에 종목이요? 이제 포스코 종목과 같이 함께 보고 있던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네. 단지 조금 높은 거는 시종 비율이 좀 높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네. 시종 비율이 좀 높다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만약에 투자하시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좀 눌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전고 자리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 이제 매매 스킬이 상당히 많이 좀 요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철강에서 나왔어요. 네. 우리가 딱 하나 이겼어요. 두 분 다 일단 포스코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힘 하나 보태드립니다. 아. 포스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하반기 일단은 이빨 꽉 물고 한번 계셔보신다면 하락 부분에서 힘들었던 분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주도 섹터 가능성 기초 소재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설하고 철강을 봤죠. 그 다음에 네. 뭐 볼까요? 우리 혜선 씨? 그 다음, 보험 한번 봐볼까요? 네. 보험이요. 보험 어떤 분한테 탑픽 종목 어디서부터 출발해볼까요? 최명선 멘토, 이장님? 네. 보험주, 탑픽주. 예. 매력에 어떤 빠지셨죠, 건가요? 요즘. 네. 코리안, 제가, 네. 보험주는 일단 저는 코리안이를 추천을 탑픽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재보험 쪽이 굳이 탑픽으로 가시는 이유를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재보험이 이제 보시면, 코리안이 제가 굿모닝 대박에서 이제 대박 예감에서 보험주를 4종목을 추천했는데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재보험 가입률도 높고요. 근데 코리안이가 오늘 차트를 보니까 가장 강하게 치고 나왔어요. 저는 강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1등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메리츠 화재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코리안이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리안리가 최명성 멘토의 8월 달에 보험 섹터 중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자, 정대희 멘토는요? 저는 뭐 아까 손해보험 쪽에서요, LIG 보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LIG 손해보험이요? 네. 의외인데요? 일단 뭐 아까도 이야기를 네네. 드렸는데요. 2분기 실적을 그 분석해본 결과 네. 그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다는 거죠. 웃돌았고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뭐 자동차 사고율이 좀 감소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실적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차트를 통해서 좀 네, 보여주시죠. 차트를 좀 보면 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전고 자리를 지금 돌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최근의 거래량, 즉 오, 평균 네네. 거래량들을 지금 넘겨버리면서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손바뀜이 이루어졌네요. 예, 요거는 좀 그냥 내일 바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수급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어떤 자, 수급을 변화가 한번 있었는지 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예,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네네. 지금 뭐 보시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에서 투신권과 연기금 두 군데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뭐 기관이 약간 매도는 나왔지만 그걸 또 외국인이 매수해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좀 개인들이 좀 지금 좀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호, LIG 손해보험 실적이 가미가 되었다. 우리 네. 정대희 멘토의 8월 보험 업종 중에서 탑 LIG 손해보험까지 읽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금융업종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장님? 네. 금융주 중에서는 탑픽 종목 어떤 걸로 보시나요?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봅니다. 네. 하나금융지주요. 네, 네네. 차트를 제가 이제 네. 공부를 다 해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선 위에 있고요. 5일선 위에서 가장 상승 각도라든가 보면 3주 동안 보시면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외국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융주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는 갑자기 정대희 멘토는 왜 빨리 가요?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적기 바빠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오늘 8월 첫날 거래일이라고 해주놓고 뭐 그러면 하지 마요 이제. 아니요. 가주세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진짜 저희가 이 두 분 하면은 이제 종목의 왕이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 요즘 포트폴리오도 잘 짜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따리를 내고 있는데 채널을 바꾸시거나 네. 안 적고 계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한테 이제 금융업종의 탑 종목 있는지 살펴볼까요?
저는 금융업종은요, 아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원래 제가 좀 경기 민감주, 특히 금융보험 이런 쪽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LIG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신한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금융주는 좀, 별로 탐탁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금융주를 저는 탑픽 종목은 없다. 하지만 보시려면 만약에 보신다면 신한지주를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한지도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뭐 매매 스킬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지금 차트가 박스권 그 하단을 좀 잘 지키면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살짝 또 이런 식으로 뭐 이탈이 됐었죠. 이탈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은 올라왔는데 지금 전고점을 좀 눈앞에 두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이 보시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 현황도 보시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최근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에서 은행주를 굳이 뽑자면 나는 사실은 탑픽은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 만약 매매로 내가 수익을 좀 극대화낸다라면 난 신한지주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보따리를 풀고 있는 곳이 즉흥적으로 과연 어느 사가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아까 특히나 이제 저를 빼고 두 멘토분께서 공통된 의견을 주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는 공통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땀 한 땀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미국의 이슈 외에도 중국의 7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인 49.8을 웃돈 것은 물론이거니와 50을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알려줬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대중국 영향력들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커지고 있죠. 일본의 엔저 현상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10개월 연속해서 제조업 PMI 지수가 긍정으로 나왔다라는 거, 확장을 유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의 급반등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중국 소비재 또는 이제 기초 소재들, 대중국 관련주들 앞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정대희 멘토. 예, 저는 뭐 갈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까도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PMI 지수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 중국 관련 종목, 뭐 음식료업이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또 유아용품들. 최근에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국내 중국의 가짜 분유 파동이 여파가 일면서 그 중국인들이 자국에 대한 그 유아용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못 갖게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반사수익이 저희 국내 유아용품으로 좀 돌아왔고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멘토는 중국의 소비 관련주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같이 동감하는 바인데요. 지금 이게 중국 소비가 살아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명동이라든가 명동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많이 쇼핑을 하는데요. 거의 바구니에 화장품이라든가 분유라든가 아이들 옷 같은 걸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와서 하루는 수백만 원씩 사간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있어야 사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 당장 어떻게 근처에다가 어떻게 유아용품점 하나 제가 좀 바로 내고 싶은데. 그래요? 예. 혼자 내시려고요? 글쎄요, 같이 내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내시지 이렇게 그럼요. 주식 승천 멘토 유아용품점.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예. 중국 사람들이 와서 손이 큰데요. 분유든 화장품이든 옷이든 아주 쓸어 담는답니다. 그렇군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 트럭씩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이 있고 하니까 여행도 오고 그런 종목을 사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지수라든가 중국 소비 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제품이 많이 이제 선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주식 승천 10시 멘토들의 유아용품점도 좋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먼저 계좌가 많이 불어나야 맞아요. 또 오셔갖고 유아용품도 사주실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먹고 살읍시다.
먹고 살아보자고요. 사십시다. 자,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최명수? 유아용품으로 본다면 제가 차트를 종목, 보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이제 아이들의 옷이라든가 그 관련 옷 수십 가지를 이제 마련한 주식인데 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제 멘트를 강하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포트 중에 이런 개별주가 있어서 강한 멘트를 하면 다음날 올라갔다가 하락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가방 컴퍼니는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21선, 61선 위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봉상 가장 바닥입니다. 현재 22,000원짜리가 6,400원 네토막이 나왔는데요. 네토막에서 가장 바닥이니까 선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네. 네. 또 저는 여자니까요. 네. 화장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는 또 어떤 걸 추천하시고 네. 싶으신가요? 저도 화장품 관심 많아요. 네, 우리 아주- 주쌤과 함께. 네, 아주 센스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화장품 관련 주식 도표를 보겠습니다. 코스메스입니다. 네, 오늘 또 2,000개를 다지다 보니까 네. 정말 힘들게 찾아왔는데요. 코스메스 딱 차트 보면 나오시죠? 보면 모든 이평선을 모아놨고요. 그렇네요. 양봉과 거래량과 보조 네. 지표도 3박자가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화장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서 사시면 충분히 중국인들이 한 트럭씩 사가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상승이 있어 봅니다. 또 유아용품 중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또 애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요. 제가 또 조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그래서 어떤 이제 종목들이 갈지 궁금하네요. 일단 좋은 분유를 먹고 살아야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그 중국에서 내가 그 신문을 봤는데 중국에서 분유를 파는 게 아니라 분유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팔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뉴스네요. 예, 예. 네. 그런 뉴스를 봤는데 네. 한국 제품 분유가 세계적으로 정말 좋다고 합니다. 거의 뭐 네.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매일 유업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분유도 맛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분유 중에 드셔보셨나요, 이장님? 어려서 좀 먹어봤죠. 에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드셨죠? 솔직히 고백하세요. 얼마 전에 드셨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꼬막도 한 3번 떠먹어봤어요. 꼬막도요, 진짜로? 예. 아. 맛있더라고요. 네, 역시 그래요? 직접 체험하고 종목까지 선정해 주시는 그렇죠. 이장님의 센스. 아주, 예. 굉장히 그래서, 놀랍습니다. 네, 매일엽은 고가가 57,000원짜리인데 지금 39,000원. 이것도 한 35% 하락을 했는데 네. 우량주는 한 30-40% 빠지면 꼭 상승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약 4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립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트럭으로 쓸어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트럭으로 그냥 쓸어 담는다고 하니까요. 네. 들었니? 5톤 트럭 빨리 주문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이동하면서, 그것도 이제 사업 하나 추가하자, 우리 회사에. 네. 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정대희 멘토와 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중국 자체가 이제 제조업 PMI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갑이 또 다시 미국발처럼 좀 열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원래 주도 업종들이 있었어요. 아마 혜선 씨도 그 부분에 마스크 네. 팩이라고 하나요? 알죠. 뭔지 감으셨어요? 네, XX 유미팩. 네, 그쵸. 정대희 멘토, 제닉 같은 거 다시 살아날까요? 예, 저는 뭐 제닉이라는 종목을 일단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성용품 하면 뭐 아무래도 잠자기 전에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제닉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또 그 제닉에 광고를 하셨던 분의 그 남편분께서 네. 중국 그 부호시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참 잘 돼 있고요. 참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치킨 게임 이러다 보니까 좀 올라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최명수 멘토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차트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차트. 예쁘네요. 예,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또 수급을 보면 좋습니다. 최근에 지금 다시 기관에서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손실 보지 않으면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근데 본인이 예. 소문에는 매일 제닉 거를 사셔갖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고우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진실만 본인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진 않고요. 선물은 좀 많이 합니다. 네. 선물만 많이 해요? 예, 선물만 저는 많이 아직 하고요. 못 받았는데. 그렇죠. 어디다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국 소비재 쪽 우리가 살짝 살펴보니까요. 네. 사실 거의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급이 살아있다라면,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을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상당히 여러분들도 매력 있는 위치니까요.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장 승천주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S&P 500 지수가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운송지수와 대비해서 먼저 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현재 1700선을 올라타고 있다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내일도 나오지 그렇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장 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떠한 멘토께서 포트폴리오를 공격과 보수적으로 짜실지 네.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정대의 멘토는요, 100% 꽉 채운 포트폴리오로 이번 주 승천주는 휴가 갔답니다. 최명석 멘토는요, 만능 엔터테이너 종목 들고 오셨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정대 멘토 같은 경우는 얼마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이미 포트가 이제 100% 채워졌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에 상당히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네. 최명성 멘토가 이제 종목을 또 네. 포트에 편입 시도를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것도 대국민주예요. 네. 대국민 그렇죠. 사기주라고 해도 될 수 있는데 가다가 박해, 핑계, 그 다음에 그룹주 리스크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가는데 우리 이주남의 전략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최명성 멘토 투자 네. 포인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두산이 이제 그 중국 두산 인프라코는 굴삭기의 세계 최고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에서 그 많은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발 경기 그 호조에 인해서 지금 두산그룹주가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그 두산그룹 회장님이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에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의 좀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두산 인프라코에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산업재 자본 관련 회사인데요. 엔진, 동력 전달 장치, 유압 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기업 조립 산업인 건설기계 사업,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類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공작기계 사업 차량용과 산업용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현대중공업과 볼보와 함께 3대 굴삭기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점유율 44%고요. 중국에서도 톱에 달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는 3년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네. 유보율이 19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자, 최명성 멘토. 네.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바켓의 실적 자체가 조금 발목 잡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근데 괜찮습니까? 이제 주가에 뭐 굳이? 예, 그동안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호재로 돌아섰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장이 그걸 꼼꼼히 구석구석 잘 살펴서 들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켓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매매 전략 짚어주셔야죠. 예, 매매 전략은 지금 네. 현재가가 12,950원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두 달간 횡보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양봉에 이쁜 거래량과 차트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부분은 솔직히 2차 상승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강조하면 차트에 꼭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당히 넘어갈 테니까 네. 알아서 잘 지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최명성 멘토도요. 네. 지금 보니까 뭔가 본인만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센스 있으신 분들만 이제 따라오시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상황인 거죠? 네,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는 현재 12,950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시작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6,000원까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16,000원까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또 중국발 호재라든가 여러 가지 차트 모양을 봐서 충분히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니까 보유하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중은 몇 % 두시나요? 부의증은 제가 지금 현재 85%를 채웠는데 네네. 여기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15%를
올인합니다. 아, 그럼 이제 드디어 100% 또 꽉 채워주시네요. 네. 네. 자, 먼저 포트폴리오를 100% 채우신 정대희 멘토가 두산인프라코 지금 최명석 멘토의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뭐 차트적이나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뭐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매출액이 좀 감소했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좀 물론 예상 컨센서스는 좀 예상 2013년도 예상 컨센서스도 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그게 올 하반기에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채 비율이 지금 298%, 285%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유보율이 190%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통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예, 그럼 두 가지 답을 질문에 드리도록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3년 전에 비해서 7조 4천억, 8조 4천억, 8조 1천억으로 약간의 감소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3년 전에 7,200억, 2년 전에 6,700억, 작년에 3,600억으로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분기별 보시면, 제 도표를 보시면, 2012년 12월, 9월물에 350억 흑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234억 적자인데요. 2013년 올해 3분기 때 572억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 보시면 더블이 넘는 1212억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흑자 부분이 날로 더블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염려는 조금 이제 접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부채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부채 비율이 현재, 부채 비율이 현재 300% 있고요. 유보율은 189% 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의 앞에를 보시면 약 424%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424%, 377%인데요. 네. 현재 30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 줄어 있고 유보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인 저를 믿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십시오. 네, 결론은 딱 한마디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준남, 우리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이장님, 최명석 멘토를 믿고 두산인프라코 꽉 매매 포인트 잡아서 대응하자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예, 정대희 멘토의 질의도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적 부분을 가지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유보율과 부채율을 갖고, 작은 경쟁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명석 멘토의 두산인프라코로 내일장 승천주 확인 여기서 해보죠. 네. 자꾸 내내만 하네요. 네, 우리 정대희 멘토의 승천주는요, 휴가 갔으니까 오늘은 최명석 멘토의 승천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여러분, 매수가 12,95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1,500원, 비중 15%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100% 구성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혹시 네. 야식으로 뭐 하나? 아니요, 저 어제 잠깐 군대 갔다 됐고요. 왔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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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네. 각은 안 잡히셨던데, 그래요. 네.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 봤으니까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이제 점검해야 될 시간이 왔죠. 네,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브리핑 함께 가시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도영 씨, 우리 포트폴리오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운영 원칙부터 알아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운영 원칙도 확인해 보고요. 우리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각 포트들이 오늘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 출발!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운영 원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매수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의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오늘 출연하신 우리 이준남 이장님, 최명석 멘토입니다.
현재 5종목이 보유 의견인데요. 특이한 사항은 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강하게 노출이 되고 있었고요. 꾸준하게 포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특징입니다. 내일장 순청주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두산인프라코어, 박해 걱정하지 말자, 나를 믿고 매매해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가 12,95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비중 15%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원익 IPS랑 DRC가요, 1%대로 상승하면서 수익률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추가 편입한 인터플렉스는요, 42,8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평균 편입가는 44,170원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인터플렉스 오늘장은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I love you 연기금이라고 하시는 정재훈 멘토 셜록 홈즈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이 정확히 임팩트 있게 이제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게 좀 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에서 휴비스 같은 경우와 신규로 포트에 편입된 이후에 오늘 2% 정도의 상승 마감했던 가장 특징, 잉크테크와 현대비즈니스는 살짝 쉬어가는 템포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멘토의 포트 알아볼까요? 네, 세중이요 2%대 수익률 상승을 보이면서 이틀 연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5.76%고요. 오늘 포트에 신규 편입된 한솔테크닉스 편입가는 19,300원에 들어갔고요. 오늘장에는 좀 소폭의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PNT 누적 수익률은 11%로 선방 중이네요. 다음은 김영금 멘토, 영국의 신사 느낌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김영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야, S에너지가 오늘장 목표가가 도달이 되었습니다. 단기간의 목표가 도달로 13,500원에서 수익 처리가 되었고요. 11%의 수익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4종목에 대해서는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포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1.37% 하락 마감하면서 재차 약손실 구간으로 전환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5%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가상계좌 중에 1억 원 포트폴리오의 확인 점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누군지 볼까요? 네,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단물이 정신으로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강력하게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소폭씩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며 포스코가 또다시 한번 수익률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네, 이어서 주쌤 도영 씨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영 씨한테 제 기 한번 빡빡 드리겠습니다. 제 기 한번 받으면요, 그냥 수익률 빵빵 터질 거예요. 그쵸? 네.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장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내일장에는 빨간 불 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트 교체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기아차 GS, 대덕 GDS, 삼성중공업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특이사항 자체는 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GS가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들고 계신 세 종목 오늘 모두 좀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동국제강이요, 어려운 장세 속에 5%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권으로 진입하셨습니다. 야호!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죠. 미리 먼저 이제 포트를 100% 채우신 정대희 멘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명성 멘토의 포트가 좀 다이나믹하게 연출이 된 것 같아서,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제가 몇 종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제 시장에 이슈가 됐는데요. 네. 제 도표를 보시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네. 강하게 가서 저는 더 가리라 봤는데 오늘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까지 한 7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네. 오늘 이제 48% 떨어졌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모든 기관이 팔았습니다. 네. 오늘 또 개인이 아깝게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내일부터는 수익이 그동안 많이 났으니까 사지 마시고요. 네. 기존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 위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다음 현대아이스코. 종목은요? 네. 현대아이스코가 요즘 그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로 비롯해서 철강주가 강세에 따라서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한 20%까지 수익이 나왔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가 현재 21선입니다. 근데 거래량 들어왔는데 내일 좀 살펴보시고 내일 여기서 양봉으로 돌리지 않으면 일부 네.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CJ 시푸드도 살펴볼까요? 예, CJ 시푸드는 그 CJ 그룹 때문에 한 30% 하락했다가 제가 바닥권에 잡았는데요. 오늘 CJ 제일제당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CJ 시푸드는 다시 내일부터 상승하려 보는데요. 이 종목 그냥 그대로 들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컴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바닥권에서 지금 어제 게임빌이 거의 10% 정도 상한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네. 위메이드가 또 상승 추세인데 네. 컴투스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바닥권에서 아주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사실상 상승입니다. 0.7% 상승인데 네네. 이런 종목들이 조용히 있다가 빵 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용히 가지고 계시면 일주일 안에 빵 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뭔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휴가의 바캉스 비용들을 먼저 챙기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혜선 씨도 좀 잘 저요. 따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능력자라는 닉네임 오래간만에 불러봅니다. 정대희 멘토 포트폴리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SL부터 볼까요? 네, SL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손절가를 안 깨면서 지수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아쉽게도 좀 약간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 즉 현대 기아와 그리고 글로벌, 즉 이 자동차 부품주 말고도 제가 드리는 자동차 부품주는 항상 매출처에 다각화를 갖고 있는 업체들인데요. 네. SL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업도 현대 기아뿐만이 아니라 GM이라는 즉 글로벌 그 자동차 완성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지금 보시면 수급 현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L이 최근에 기관,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고, 네. 오늘 또 개인이 팔아치우면서 외국인까지도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와 손절가가 깨지지 않는 한 그대로 보유해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익 IPS 네, 살펴보죠. 원익 IPS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업체죠. 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종합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급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기관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요것도 목표가 7,500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라. 이 종목을 좀 짧게 분명히 7,500원이 갈 겁니다. 가긴 갈 거지만 네. 왜 목표가를 더 상향하지 않았느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요. 제 종목 포트가 아마 싹 바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 다음에 좀 SK 브로드밴드가 좀 아쉽게 목표가를 좀 앞에 두고 밀렸는데요. 요것도 그냥 일단은 보고 5,000원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목표가와 손절가, 최근에 좀 개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그냥 그대로 손절가 5,000원 잡아주시고 목표가 6,000원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살펴주시죠.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요, 이 종목도 IT 부품업체죠. 여러분들 최근에 코스닥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품, IT 부품과 반도체 쪽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FPCB 관련 최대 대장주고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신규 사업인 터치 패널, TSP, 즉 터치 패널 쪽에서 작년에 신규 사업을 좀 확대했습니다. 터치 패널 스크린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아무래도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바로 매출액이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랬군요. 올해는 분명히 이제 그 투자가 성과가 이루어질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체질이 개선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체질이 개선되면서 요것도 손절가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좀 강인한 면화가 느껴졌어요. 네, 긍정적인데 그렇죠. 몇 종목에 대해서는 나의 손절가, 나의 목표가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대희 멘토가 사전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 조만간에 포트폴리오가 싹 교체가 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마무리하죠. 네,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주식 선취매와 물리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증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내일 이제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속에서 8월의 대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내일장 확인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죠. 네, 오늘도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큰 이슈들이 끝난 것 같은데요.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뉴욕 증시 지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FOMC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월 850억 달러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강한 상승세 연출 중에 있습니다. 엑슨모빌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및 7월 제조업 지표 호조에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 3대 지수 모두 최고점 레벨에 도달해 있어서 다소의 차익 매물도 출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로존의 지표 호조와 함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들의 호조. 네. 그 부분을 또다시 미국 다우존스와 S&P 500은 화답을 하고 있다. 네. 란 우리나라에도 이 긍정의 기운이 내일도 싹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도 반짝 웃고 있나요? 예, 유럽도 웃고 있고요. 네. 예, 일단 연준의 채권 매입 지속이라는 큰 호재 속에 중국의 예상 밖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에 광산주인 글렌코와 리오틴토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로이즈 그룹 등 은행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제조업 경기가 예상을 웃돌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사하였습니다. ECB와 영란은행 모두 경기 회복세의 금리를 동결하였지만 드라기 총재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만큼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1%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발에 대한 화답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었던 통화정책회의 부분의 결과가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긍정으로 좀 화답되고 있는 모습. 또다시 내일 긍정의 기운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주시죠. 예, 먼저 주간에는 FOMC 결과와 중국의 양호한 제조업 PMI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철강, 정유화학 등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들의 강한 반등세에 상승 마감하였고요. 현재 야간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0.3% 내외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증시 대비해서 보면 야간 선물 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참 그만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급감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 상태로 마감이 해외 증시가 된다라면 우상향으로 우리도 내일 화답하면서 오래간만에 주말 힐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장 점검 지금부터 상세하게 출발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실적이 이제 중후반부로 달려가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떤 이슈들, 내일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장중에 확인해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살펴주시죠. 네. 네. 내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부분의 특징보다는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농업 부분보다는 비농업 쪽에서의 많이 집중력을 가져가니까 보셔야 됐고요. 네. 7월 실업률이 또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쵸. 또한 우리나라에서는요, JB금융, 기업은행, DGB금융, BS금융 딱 나오죠. 은행주들 중에서 네. 특히나 지역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거, 가장 강하게 우상향 갔었기 때문에 이 실적의 호불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규 눌림목을 잡으실 분들은 내일 반드시 실적 추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딱 하나 일본에서 토요타 자동차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국내 완성차의 영향력은 내일 환율 추이와 함께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부분 살짝 그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요?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떤 사고였어요? 인천 지역, 인천광역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건 누구나 좀 잘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지역의 재정 건전성이 지역 정부가 지방 정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인천의 ACT라는 개발 사업이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먼저 내일장 전에 앞서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빨리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네. 정대현 멘토. 네. ACT 관련주들 짧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좀 보고 왔는데요. 이거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전에 뭐 용산지구 개발 그것도 단군이래라고 했고, 네. 또 이 기사를 보니까 뭐 요것도 뭐 단군이래라고 하는데, 그만큼의 그 용산지구 개발만큼의 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뭐 관련 업종을 보고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네, 어떤 업종들이 있었죠? 뭐 시공테크라든가 가장 CS 자산관리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도 보면 뭐 그렇게 오늘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 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또 시간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에 발표가 됐다 하면 시간에 하한가를 가입거나 해야 되는데요. 전혀 네. 그렇지 않았고, 또 관련 종목 중에 뭐 토비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네. 토비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 모니터 회사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인천 쪽에 이 기업 연수구에 본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공테크 뭐 이런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우건설. 예,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네. 있는데요. 별 주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그 기업의 어떠한 그 이슈가 그런 것만 좀 보시고 네. 전혀 이 관계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셔라. 결국 용유무의 지역 부분의 개발, 이 ACT에 대한 위험성이 도래된 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 흐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체적인 기업의 색깔, 네. 체질, 실적을 가지고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대인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속보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ISM 미국발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가 상해가 나왔습니다. 아주 네. 오늘 그냥 그러네요. 빵빵 뭐 터지네요. 그냥 다 터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이거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뭐 이게 맞아요. 또 다시 뭐 조기 종료로 가서 네. 음해로 가서 뒤로 빠지고 뭐 이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말씀드리자. 미국의 경제는 호전적이 되고 있다. 소비가 나오고 있다. 지갑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주쌤의 지갑도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안 열어주시면서. 아이고 참 어제도 열어서 가져가셔놓고 또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 우리 최명성 멘토부터요. 상당히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어떻게 매매 트레이딩하고 어떤 거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예, 지금 여름인데 해가 찡찡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주식이 바닥에 있는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량주 아까 제가 뭐 금융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철광주라든가 그런 종목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러면 사요? 추격 매수 해도 돼요?
사야죠, 당연히.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높이 상한가 거 사라는 게 아니라, 네. 바닥에 서 있는 종목을 한 1, 2%라든가 보합선에 있으면 내려면 원큼 사야죠. 우리 아까 시장 방송 막 시작할 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종목군들만 사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하나씩만 사도 뭐 100%꽉 채워지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내일 추격 매수 가능하답니다. 네. 최명석 멘토가 주말에 불확실성도 생각하지 않고 추격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아 이장님 최명석 멘토는요. 내일 추격 매수하자. 네. 너무 고가에서 따라잡지 않지만 중간 정도에서 따라잡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오버나잇 가능해서 다음 주까지 즐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정대희 멘토 내일 일정 어떤 거를 좀 시장에서 보면서 대응을 해볼까요? 예, 내일장 일단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최근에 경제지표 호조가 나오고 있고 지수 코스피 코스닥 잘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은 조금 금요일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좀 추격 매수라든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세를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샘플러스에서 여러분들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때 네.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알찬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오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니, 누가 내일장 전망하라니까 내일 공개 방송에서 뭐 해줄지도 얘기 안 해놓고 뭐라고만 하면 돼요. 뭐 해주겠다 해야 되니까 내일은 그러면 네. 최명석 멘토님의 의견과 좀 다르시네요.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왜 그러냐. 최명석 멘토는 이제 추격 매수하자. 그리고 네. 시장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금요일이다라는 이유와 네.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해주셨거든요. 예, 보시면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오늘 개인들은요 트럭으로 샀습니다. 코스닥 종목을요. 보시면 빨간색이 트럭인데 네. 쇼핑을 여기서 더하면 좀 과부하 걸릴 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오늘 거래소 같은 측면에도 아침에 매수가 들어오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내일장 전략은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좀 보시되 매수를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네. 조금 과열 양상에 있다라는 정대희 멘트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 상승세가 왔던 종목은 좀 현금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네. 자 최명석 멘토 그래도 나는 추격 매수 나 따라 가자. 네. 확신할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천한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절대 주식에 꼭지에서 주지 않습니다. 네. 가장 바닥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셀트리였고 삼화전자였고 옛날 솔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튀는 그 아주 저점에서 드리니까 내일 제 종목 1, 2% 상승했다든가 아니면 보합선에 있을 때는 과감히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에서는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오버나잇 자체를 할 수 있는 내 개별 종목 중들에 집중을 해보자. 양봉에 따라잡아보자라는 의견 줬고요.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 과열이 좀 있으니까 슈팅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이익 실현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해외 글로벌의 기운, 그 다음에 두 분의 기운을 받아서 내일은 오래간만에 주말에 방구들 수 있는 강한 양봉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멘토들의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시죠? 주식승천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멘토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정대희 멘토, 최명석 멘토,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이 두 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또 혜선 씨도 이번 한 주를 마무리 지는 네. 방송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네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즐겁네요. 그래요. 이제 혜선 씨도 보내드리고 저도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고지해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두 분이 이름이 참, 죄송합니다. 그쵸? 정재훈 네. 멘토. 자, 주식 승천이 끝나자마자 공개 방송 추천주에 대한 점검,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8월 증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보니까요, 마디의 달인이다. 마디 매매는 내가 최강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재훈 멘토가 오늘 밤 11시 30분부터 플러스
샘플러스.cntv.co.kr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지금 빨리 여기저기 소문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요. 내일은요. 정대희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멘토들의 릴레이 무방이죠. 모든 분들이 서울경제TV에 오셔서요. 정대희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plus.cntv.co.kr이 어려우시면 샘플러스라고 치시면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